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화요일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예병군 멘토예요. 자, 여러분, 주식 하시다 보면 하루 종일 컴퓨터에 좀 앉아 계시죠.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아마 컴퓨터나, 뭐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경우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뻐근한 몸을 좀 달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재밌는, 체조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우상향 체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사인 볼트의 타법하고도 비슷합니다. 우사인 볼트가 세레머니 할 때 이렇게 하죠. 자, 요 우사인 볼트가 우상향 체조입니다. 자, 요거 한 3번 정도 해주시고, 요쪽으로도 한 3번 정도. 요건 좌상향인데, 좌상향은 많이 하지 마세요. 요건 한 2번만, 요건 한 2번만. 자,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깨가 조금 풀리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주식도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수익을 내서 돈을 벌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그 돈은 여러분들의 건강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꼭 챙겨가시면서 주식 투자하시는 습관 길러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릴게요. 02-3153-2611번, 12번 두 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많이 좀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종목 상담 빠르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무료 문자죠.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문자로도 상담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빠르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세요. www.sentv.co.kr로 접속하셔서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황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리고 저희가 종목 AS 성적표 좀 보고, 그 다음에 기법, 오늘도 응용 강좌죠. 응용 강좌 바로 6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 그리고 종목 상담, 이게 끝이 아니죠. 응용 강좌를 통한 자, 종목을 잡아내는 거. 예각기법에 철저히 입각해서 잡아내는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면서 채널 어떻게 하셔야 되겠다? 고정하셔야 되겠다. 요거 꼭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출연해서 여러분 강조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 아우가 형을 데리고 간다. 아우가 결과적으로는 코스닥이 코스피를 끌고 가는 형국을 만들어낼 것이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변동성 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변동성 장에서도 코스닥이 워낙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큰 폭의 하락보다는 다시 재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적 장세 뚜렷하다. 하지만 자, 558포인트 선까지 변동성 랠리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왜? 이번 주에 컷오프 위칭 데이, 즉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어요. 그죠? 바로 이틀 뒤로 다가왔는데 그 이틀 뒤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문에 변동성 장은 돼요. 근데 변동성 속에서도 랠리는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전일 건전한 조정이 나왔고 오늘 바로 또다시 강하게 상승하는 1% 가까이 되는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코스닥에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악재가 없다는 것이고 크게 뚜렷한 악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책적 호재가 만발하다는 부분. 그 다음 세 번째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수급적인 문제인데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계속해서 조금 강하게 코스닥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코스닥 쪽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 쉽게 못 빠져나간다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의 요인이 분명히 될 것이다라는 얘기 드렸죠. 그죠? 그래서, 시중, 즉, 한간에서는 쇼펀드다, 뭐다,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쇼펀드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그 쇼펀드도 역시 결국은 많이 들어오게 되면 빠져나가기가 힘든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 즉 종목 장세는 여전히 좀 이어질 것이다. 그 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코스닥, 즉 아우가 먼저 가서 코스피
형을 끌어당기는 그런 장의 어떤 형국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3월장, 4월장 나쁘지 않다. 주식 비중 늘려야 한다. 이 얘기 강조 드렸습니다. 밑줄 짝, 돼지꼬리 땡땡까지. 자, 그거는 하지는 않았지만 밑줄 짝, 돼지꼬리 땡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강조한 부분 반드시 참고하셔서 4월장까지 강한 상승장에서 수익을 제대로 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성적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적표인데요. 자, 한국정보통신, 자, 39%, 그 다음에 블루콤 29%. 야, 블루콤 잘 올라옵니다. 한진중업홀딩스 여전히 좋은 모습 보이고, 아이센스 최근에 잡아드린 건데도 굉장히 잘 올라오죠. 자, 세이브전 INC 많이도 끌었습니다. 오랫동안 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강하게 이번 주에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 목표가를 도달해서 저희가 5,420원을 목표가 잡아드렸는데 5,45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익 실현을 좀 하는 것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왜냐 종목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 다음 종목도 또 보겠습니다. OCI 머티리얼즈 강하게 또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 대륙제간. 자, 대륙제간 지난주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BH 오랫동안 그렇습니다. 이걸 아직 좀 지지부진하네요. 그죠? 한미반도체. 자, 요 종목도 지금 최근에 소개시켜드렸는데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부 다 수익권이에요. 자, 도대체 그러면 누적 수익률 지난주에 200% 돌파했다 그러는데 이번 주는 그럼 어떤 수익률들을 기록했을까요? 기대됩니다. 그죠? 자,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240%입니다. 자, 여러분 놀랍죠? 자, 눈에 보이시는 것만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여러분들 뭐 400%다, 1000%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런데 갖는 종목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저희는 손실난 종목까지도 다 마이너스 시키고도 240%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진짜백이다. 진퉁이다. 자, 요거 말씀드리겠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십시오. 예각기법을 통해서 제가 여러 종목 잡아드리고 갖는 종목만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뭐냐? 예각기법에 철저하게 입각해서 한 주에 한 종목 드렸는데 그 종목들이 지금 계속해서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황 분명히 살펴드렸고 업황 살펴드리면서 종목적인 접근까지 예각기법에 의해서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체크해서 드린 종목들이니까 이렇게 잘 가는 거예요. 주식은 제가 기본 강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식 자체는 자, 단편적인 부분이 아니다. 뭐다? 종합예술이다. 그래서 하나를 살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으면 누구나 그 하나만 살펴볼 거예요. 자, 주식을 공부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러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것도 답이 아니고. 자, 모멘텀만 분석해도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다. 아니에요.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인 차트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다. 이것도 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뭐냐 하면 결국은 보조지표라는 얘기예요. 그냥 참고만 하는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보조지표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보조지표. 결국은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를 가늠해야 되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에 대해서 어떤 참고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인 것 뿐이에요. 그 점 꼭 좀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무조건 수익을 갖다가 제거하실 분들은 자, 프로그램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각기법을 제대로 공부를 하세요. 예각기법. 예. 여러분들이 수익을 갖다가 고민되고 왜 내가 잡는 종목마다 빠질까? 왜 나는 좀 잡는 종목마다 물릴까라고 고민이 되신 분들은 이거만한 기법 없습니다. 예각기법. 그 예각기법은 종합적인 부분을 다루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제가 방법론적인 부분도 설명을 드렸죠. 자, 주식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자, 목표가를 두고 잘라내는 건 뭐다? 결국은 수익은 작게 보고 손실은 커도 손절을 안 한다. 손실은 크게 키운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매매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매매 습관. 매매 습관. 그래서 이 매매 습관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그 매매 습관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무릎에 사서 자, 손절가를 계속 높여가면서 어깨에 떨어질, 즉 추세가 꺾일 때 어깨에 파는 전략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도 여러분 계속 종목이 올라가면 이 예병군 멘토가 여러분 종목에 대해서 뭘 잡아드립니까? 손절가를 높여서 어깨 가격인 자꾸 익절가를 만들어드리고 이 익절가조차도 강한 상승 이후에 또다시 올려드려서 그 어깨들을 자꾸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매매 습관, 수익은 작게 보고 손실은 키우는 매매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전부 주식시장에 뭐 하러 들어오셨습니까? 돈을 벌러 들어오신 거예요. 그 돈은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는 돈입니다. 뭐? 아들 등록금. 그죠? 아들 등록금. 그 다음에, 자, 시골에 계신 부모님한테 드릴 용돈. 그죠? 부모님께 부모님 치료비. 그 다음에, 집주인이 옵니다. 전세금 올려달래요. 전세금 올려달래요. 이 고민.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재테크죠. 그죠? 가장 훌륭한 재테크 수단. 주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금리도 좋지 않습니다. 아이고, 은행에 맡겨놔봤자 얼마 오르지도 않아요. 그죠? 예병군 멘토라는 사람이 240%라는 수익률을 기록했다는데, 아이고, 저 사람 따라했으면 다음은 이런 거에 보탬이 될 수 안 있었겠나.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자, 그렇다고 부동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인지 자가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올라가느냐? 깔고 앉아있어 봤자 올라가지를 않아요. 힘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내가 그 진짜 순수한 마음에 출발했어요. 아들 등록금, 부모님 치료비, 전세금이라 하는 그 순수한 마음에 출발을 했는데 떡 사갖고 보니까 물립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얘기하죠. 이거 왜 샀습니까? 왜 사기는 돈 벌려고 샀지. 그죠? 이런 거 왜 손절 안 했어요? 이런 종목 뭐하러 샀어요? 이래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욕 얻어 먹어야 될 입장입니까?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욕 얻어 먹어야 돼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잘못하신 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신 것 뿐이에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잘못 가르쳐줘 놓고는 머쓱합니다. 손절할 거면 뭐하러 그 종목을 추천합니까? 손절할 거면 그 종목을 뭐하러 추천해요? 물론 손절이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손절을 안 시키고 어떻게 시키느냐? 대형주 말하기 쉽습니다. 그죠? 물려버리니까 중장기 투자 하락합니다. 들고 있으면 올라옵니다. 이래 얘기는 합니다. 그죠? 간다! 이래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간다! 말은 간다! 이렇게 하는데 가지는 않아요. 물려있는 상태로 계속 등록금 낼 때 다 됐고 전세금 올려줄 때 다 됐고 자 부모님 치료비 지금 부모님 당장 이번 애가 내일 치료비 내야 되는데 간다! 이렇게 하고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형주 중장기 투자가 맞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는 중소형주 보고는 단기 매매 하락합니다. 중소형주 단기 매매 하락합니다. 거꾸로 가르친 거예요. 중소형주를 중장기 투자를 하고 대형주는 시황 업황에 두드려 맞으니까 단기 매매를 하는 거예요. 대형주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다수의 대형주는요. 풋이라는 상품이 존재를 합니다. 풋옵션이라는 상품이 존재를 해요. 삼성전자 풋옵션, 현대건설 풋옵션, 현대제철 풋옵션 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방 쪽에 배팅을 해놓고 현물로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빠지죠. 그죠? 개인들은 이유를 모릅니다. 이거 샀는데 왜 빠지지? 이거 대형주 괜찮다 그래가 샀는데. 뭘 왜 빠져요? 옵션에서 하방 쪽으로 배팅 해놨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몰라요. 기관들이 그렇게 하방적으로 배팅을 해놨는지, 외국인들이 하방적으로 배팅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 가르친 겁니까? 전문가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병군 멘토 예각기법을 적용을 하면 중소형주에 물려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수익이 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잡아들인 종목마다 다 수익 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 아들 등록금 낼 때쯤 뭘 팔면 됩니까? 수익 나 있는 종목을 팔면 돼요. 세이브존 INC 차익 실현 하락하네. 요거 팔아가 등록금 내야지. 자, 요거 하면 됩니다. 한진중공업 홀딩스 많이 올라왔는데 요거 비중 좀 줄여가 우리 부모님 치료비 써야지. 요거 하시면 됩니다. 자, 전세금 올려달라 하네요. 자, 수익 크게 나 있는 거 요거 털어갖고 뭐 있습니까? 블루콤 털어갖고 요 전세금에 보태야 되겠다. 요래 하시면 돼요. 물려있지를 않으니까. 중소형주 장기 매매하면서 계속 들고 가서 수익을 크게 내고 있으니까. 그거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제대로 된 매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언제 여러분들 중소형주에 대해서 단기 매매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언제 여러분들께 대형주 장기 매매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에 중장기 투자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발굴하기 무지 힘듭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나와서 가장 쉬운 대형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1시간 동안 떠들려고 하면 떠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삼성전자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얘기하려고 하면 얘기하실 수 있어요. 모두 얘기 못 하실 것 같아요. 방송 울렁증만 없으면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루콤 1시간 얘기하려고 하면 못 합니다. 못 합니다. 왜? 이 회사를 모르니까. 대다수 아는 회사가 아니니까. 그런데 잘 한번 보세요. 대다수가 아는 회사들은 누구나가 많이 알기 때문에 욕도 많이 하고 칭찬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계속 변동성을 보여요. 근데 블루콤 모르니까 아무도 얘기를 합니다. 보고서도 몇 장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급과 상관없이 실적에 의해서 계속 우상향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기대감에 의해서, 성장성에 의해서 계속 우상향하고 가는 겁니다. 블루콤 차트 볼까요? 저희가 싼 가격대 잡아드린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도 지금 수익률을 좋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세요. 계속 우상향입니다. 떨어지지 않고 계속 우상향입니다. 바로 자, 16,300원 부근인데요. 여기에요. 여기서 상향 딱 흐름 딱 보일 때, 여기서 횡보 딱 나올 때, 자, 이게 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밑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성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계속 여러분들하고 기법을, 그리고 그 성장성, 즉,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모멘텀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서 잡아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버립니다. 그죠? 지금 사시기 부담스러우실 테죠. 그런데 이걸 누가 잡아줄 수 있느냐? 바로 저희가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저 예병군 멘토가 잡아드릴 수 있어요. 왜? 저는 공부 열심히 합니다. 기업 탐방 열심히 다닙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 제가 드린 종목마다 여러분들이 수익 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말 순수한 여러분들이 아들 등록금, 부모님 치료비, 전세금과 똑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도 소중하고 저의 돈도 소중합니다. 돈은 모두 소중합니다. 돈이 모든 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행복의 보탬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순수한 마음들을 전문가들이 절대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알려드리고 뭔가가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부분을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주식 쉽게 보시되 너무 만만하게는 보지 마세요. 만만한 영역이 아닙니다. 그 만만한 영역이었으면 아마 누구나 다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가 아는 기업들,
누구나가 돈 벌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다. 정말 시장에서 자, 모르는 기업들. 자, 중국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국 내수에 관련해서 누구나가 아는 기업들은 지금 잘 못 올라와요. 근데 누구나가 모르는 기업들이 지금 이제 새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누구나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걸 알게 됩니다. 그게 시장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 누가 잡아줄 수 있느냐면 바로 저 예병군 멘토가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간다라고만 얘기 안 합니다. 저는 가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드립니다. 기법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기초강좌, 8강좌, 심화강좌, 8강좌, 응용강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보게 해보세요. 그 응용강좌 편 여러분 잡아드리는 종목마다 큰 상승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법이 가장 확실한 기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제 성적표 살펴봤으니까 바로 기법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응용강좌 6강좌입니다. TV 부분입니다. UHD TV 있고 스마트 TV 있겠죠, 그죠? 이 UHD TV 시장하고 스마트 TV 시장 앞으로 성장성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장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되겠죠. 그 살펴보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HD TV 그냥 일반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TV보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PDP 그런 TV의 화질보다 지금 한 4배에서 16배 향상된 겁니다. 그러니까 섬세한 이미지가 구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UHD TV에 대한 시장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성장성이 지금 갖추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람의 주요 시야각이 바로 이 60도 이내래요. 60도 이내에서 사람의 시야각은 결정이 되는데 그 60도를 커버해서 시청자를 몰입을 할 수 있는 그 극대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제 장점이고 스마트 TV 한번 살펴보자면 2.0 세대 스마트 TV가 이제 공급이 돼요. 1.0 세대는 자 스마트 TV의 1.0 세대는 자 검색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죠. 리모컨으로 조작해서 TV를 보면서 검색이 가능하다. 이 검색 기능까지 갖추었다는 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0 기가는 2.0 버전은 바로 멀티 스크린으로 확장이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음성하고 제스처하고 이런 것들이 편리한 이용자 리모컨, 즉 리모컨이 필요가 없어요. 음성하고 제스처로만 기기를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방송과 연계된 증강 방송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거. 이 증강 방송의 의미가 뭐냐면 자 여러분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TV를 보고 계세요. 스마트 TV를 딱 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최근에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 뭐였습니까? 별그대였죠. 그죠? 별그대. 자, 도민준이 뭘 먹고 있어요. 그죠?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도민준. 자, 제가 도민준 분신입니다. 자, 뭘 먹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인상을 그리면서 뭘 먹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농심라면이었어요. 그죠? 농심라면. 자, 이 도민준 때문에 지금 농심라면 주가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중국에서 이거 지금 프로그램을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도민준, 즉, 지금, 이분이 소속사가 어딘가 하면 키스트입니다. 키스트가 금일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별그대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 도민준이 입고 있는 옷이 궁금해요. 자, 그쪽에 클릭을 하게 되면 그쪽 옷에다가 딱 클릭하면 그 옷에 대한 정보가 뜹니다. 옷 정보. 어디서 살 수 있는 것까지. 자, 바로 살 수 있는 구매하기 버튼까지 눌러져 있습니다. 그죠? 이게 TV의 발전이에요. TV와 상업이 뭉쳐지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바로 스마트 TV 2.0의 구현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자, 도민준이 먹고 있는 라면, 농심라면, 저거, 자, 클릭만 딱 하면 구매하기 버튼에서 배송까지 딱 나온답니다. 야, 이게 진짜 획기적인 시스템이죠. 그죠? 방송 보면서 내가,
야, 저것도 예쁜데? 저 액세서리 예쁜데? 바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야, 이거 획기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 TV는 상업적인 측면에서라도 서로 공급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렇다면 스마트 TV 시장 성장성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PPT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UHTV 예상 판매 대수예요. 자, 성장률 한번 보세요. 가파릅니다.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UHTV의 예상 판매 대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물론 예상치입니다만, 그 예상치가 지금 부합되게 자꾸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 성장성을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자, 세계 UHD TV 시장 점유율이에요. 소니 TV. 와, 역시 소니가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의외로 작죠, 그죠? LG전자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LG전자는 지금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가가 올라오질 않아요. 수급적으로 꼬인 것 같아요. 자, 근데 LG전자 시장 점유율 굉장히 좋네요, 그죠? 자, 이런 부분에서 저평가 매력은 있겠다.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주요국 UHD 시험방송 추진 현황입니다. 자, 우리 한국만 일단 살펴봅시다. 일본은 지금 NHK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한국을 살펴보자면, KBS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UHD TV 시험방송국 허가를 받고, 채널을 통해 갖고 UHD TV 시험방송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방송이 끝나면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겠죠. CJ 헬로비전 2015년도부터 UHD TV를 상용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점 참고해 주신다면 곧 2015년도 이제 한 해 남았어요. 2015년도, 즉 2014년도 말부터는 이 UHD TV의 상용 서비스가 본격화되겠다.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성장성 바로 답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 스마트 TV 2.0의 컨셉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멀티 스크린 서비스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 기기들을 여러 가지를 멀티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 S3라든가 S3,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갤럭시 탭, 그죠? 타블릿 PC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PC, 랩탑,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을까요? 스마트 기기, 삼성전자 지금 MP3죠. 그런 것들을 스마트 기기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멀티 스크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용자 인터페이스도 면대면입니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 일방적으로 TV를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TV 속에 내가 들어가서 여러분들 물건도 구매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증강방송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맞춤형 검색,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검색했던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광고, 즉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옷을 클릭하면 그걸 구매할 수 있는 버튼까지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가장 싼, 즉 가격 비교 사이트인 소셜 네트워크까지 검색이 가능하다는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스마트 TV 2.0의 컨셉입니다. 바로 여러분들께 가장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자 하는 차세대 TV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TV에 쏟아붓는 시간들이 현대인이 많아졌어요. 왜? 바깥을 잘 안 나가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내가 여러분 스마트 TV에 팍 등장해서 여러분들께 주식 강의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게 바로 스마트 TV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음성 제스처에 대한 조작 선호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음성 제스처를 하게 되면, 음성이나 제스처를 통해서 조작을 하게 되면, 처음에, 이걸 왜 선호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재미있기 때문이 가장 많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의외의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조사기관에서 리모컨이 필요 없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편리성을 추구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편리하기 때문이다. 바로 나오네요. 편리성 추구란 부분입니다. 신기나 흥미로움은 별로입니다. 크게 많지는 않아요. 저는 신기해서 사볼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닌가 봅니다. 일단은 그래서 음성 제스처의 조작 선호도도 높다면 이 바로 스마트 TV에 대한 또 열풍 충분히 성장성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TV, UHD TV나 스마트 TV에 관련 기업들이 뭐 있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아나페스, YMC, TRI, CJ 헬로비전, CJ E&M, LG 디스플레이, LG전자, SBS 컨텐츠 허브까지 지금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자, 추려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 이미 그 다음 단계를 딱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그거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YMC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YMC, 그 다음에 SBS 컨텐츠 허브 살펴보고 CJ E&M까지 세 종목 딱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과연 예각기법에 맞는 종목이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킵을 해야 되겠죠. 킵에서 초이스는 언제? 이 프로그램 말미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차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YMC에 대한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MC 좋아요. 일단 122평이 꺾여갖고 내려오는 지점이지만 이 지점을 극복하고 올라타고 있다는 점과 그 다음에 5위평선들이 5위평, 12평, 22평이 고개를 위로 쳐들고 있다는 것. 자, 그렇다면 이걸 좀 확대해서 보자면, 자, 이제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저항대까지는 올라오겠다라는 감이 오시죠. 자, 이제 기법 강의 많이 들으신 분들은 자, 야, 이거 7,000원대까지는 오겠는데? 라는 감이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종목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자, 완만한, 즉, 일봉으로 보면, 지금 상승, 즉, 예각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데, 주봉으로 보니까 아직은 완만한 구간이다. 즉, 강하게 상승하는 구간보다는 22평이 아직도 각도가 꺾여 있다. 즉, 이 부분을 살펴본다면 22평이 각도가 꺾여 있으면 이게 쉽게 올라오는 것보다 여기서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은 버리겠습니다. 버려. 자, 그 다음 또 살펴보겠어요. SBS 컨텐츠 오버입니다. 자, 좋아요. SBS 컨텐츠 오버. 자, 강한 상승, 주봉 보시게 되면 강한 상승 입구에 긴 행보가 나오고 다시 지금 2차 상승 구간에 와 있습니다. 자, 이거 살펴보게 되면 저항대 있습니까? 저항대. 자, 매물 소화대가 있었죠. 이 구간이었는데 18,000원 부근. 이 부분을 살짝 확 뛰어넘었어요. 근데 거래량 살펴보니까 거래량도 별로 실리지 않고 뛰어넘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꾹 쥐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즉, 더 강한 상승을 보고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바뀜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것은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손바뀜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실적 우상향주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거 좋아요. 월봉도 좋습니다. 자, 이 구간, 즉 저항대가 될 수 있는 구간들을 다 뛰어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저항대로 보이는 요 구간까지 27,000원 부근 혹은 23,000원 부근까지는 가겠다. 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킵! 자, 킵 해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CJ E&M 보겠습니다. CJ E&M도 최근 들어와서 이제 저항대 구간을 다 뚫어냈어요. 근데 자, 이 CJ E&M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로 컨텐츠 쪽이나 여러 가지로 업황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CJ E&M 게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 영역을 영위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모습은. 그런데 자, 조금 찝찝한 게 있습니다. 뭐가 찝찝하냐? 기업 윤리적인 측면이에요. 자, 예각기법은 종합적인 예술이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그 종합적인 예술적인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CJ E&M은 기업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회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CJ E&M이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2013년도 말쯤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2014년도 초까지. 바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걸 먼저 증권사 쪽에 흘렸고 증권사에서 그것을 퍼뜨리면서 바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죠? 큰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CJ E&M에 대한 기대에 대한 부분이 더 크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 낙폭을 그대로 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언제든지 언론 플레이에 의해서 또다시 한번 낙폭을 키울 수 있다. 즉 언론 윤리상 즉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죠? 옐로우 저널리즘. 그게 뭡니까? 황색 선전이에요. 황색 선전. 사람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그 황색 선전에 의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당한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기업 윤리에서는 별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버려. 자, 이것도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킵한 거는 한 가지밖에 없네요. 자, 근데 그 가격대를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프로그램 끝까지 시청하셔야 된다. 자, 여러분들은 낚인 거예요. 자, 낚인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야 돼요. 자, 바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상담부터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신 EDP인데요. 샵 6946님. 상신 EDP 단기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목표가와 향후 전망 좀 알려주세요. 자, 매수가가요. 5,280원이시네요. 비중이 20%고. 자, 일단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할 일은 같이 축하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같이 축하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신 EDP가, 최근 들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둔각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에요. 자, 분명하게 쪽을 좀 잡아봅시다. 자, 강하게 상승 있고 난 이후에, 즉, 강하게 상승, 둔각, 그 다음 예각, 그 다음 둔각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떨어졌어요. 그죠? 제가 둔각이 만들어지면 빠져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한참 예각을 밑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둔각을 결국 만들고 지금 예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조금 더 들고 가야 되겠는데, 자, 요거 가격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저항대 소화시켜야 될 매물대가 강하게 있는 건 아닌지, 그 다음에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요거를 확대해 갖고 한번 볼게요. 자, 분명히 저항대로 존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죠. 여기서도 밀리면서 강하게 횡보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밀렸던 자리, 여기서 밀렸던 자리 또 나오는데, 여기서도 지금 윗골이 달면서 살짝 밀리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킵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단기로 차익 실현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시장에 비해서 시장 때문에, 시장에 의해서라도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횡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면 지금은 차익 실현해놓고, 자, 다시 재매수 타이밍만 잡으시거나, 안 그러면 더 강한 종목군, 즉, 둔각을 만들고 있는 종목군이 아니라 예각을 만들고 있는 종목군 쪽으로 갈아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둔각 상태에 놓여져 있는 종목이다.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자, 수익 구간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바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거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제,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예. 예. 매수가는요? 매수가 33,700원이에요. 33,700원. 예. 최근에 사셨네요. 많이 빠져서. 바로 자꾸 쭉 빠지기네. 기분이 좀 안 좋네. 기분이 안 좋으시죠? 누구나 알고 있는 기업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부분 예. 제가 참고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예.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예, 20%입니다. 20%요? 예. 자, 대우조선해양, 조선업황의 어떤 섹터로 본다면 지금 업사이클링 쪽은 맞습니다. 왜? 경기가 회복의 어떤 조짐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BDI 지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잡으신 거 결코 잘못하신 일은 아니에요. 돈 벌어보기 위해서 잡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 대우조선해양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사이클링 쪽에서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자, 지지대를 명확히 하고 있죠. 자, 요거, 보여드리자면, 여기에요. 그죠? 요 부분이 지금 지지대를 명확히 하고 있어요. 자, 전에도, 최근에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서 지지대를 형성하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이 부분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 자, 요거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 부분 확대해서 보면 요렇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자, 전의 부분에서는 이게 바로 저항대였어요. 저항대를 뚫고 올라오게 되면 그게 강한 지지대라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이게 저항을 맞던 구간이었는데 그 저항대를 뚫고 올라오니까 강한 지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지금 크게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자, 박스권 상단까지 노려보는 전략이 맞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그 박스권 상단은 어디냐? 바로 이 부분까지 될 거예요. 37,000원 부분까지입니다. 들고 가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조선주의 업황 사이클로 봐서는 6월 달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아니면
대우조선해양보다 좀 빠르게 올라올 종목군이 있어요. 뭐냐면 현대미포조선이에요. 똑같은 벌크선을 만들고 그런데 조선업황은 맞는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왜 대우조선해양보다 좀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현대미포는 벌크선 쪽으로 완전히 집중이 돼 있고 대우조선해양은 대형선박하고 벌크선하고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불황에서 화랑으로 넘어오는 시점에서는 벌크선 판매 수주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갈아타는 게 낫겠습니까? 갈아타도 괜찮아요. 아니면 들고 가셔도 괜찮아요. 팔고 이제 요거를 사는 게. 그래서 갈아타시거나 안 그러면 예. 조선 쪽 업황을 보셔서 대우조선 해양을 한 6, 7월 달까지는 지고 가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저 수주를 좀 받고 좋은 긍정적인 그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선 업황 쪽은 싶어가지고 또 염려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버님 잘 들어가셨어요. 절대 나쁘게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박스권 하단 쪽에서 어떤 지지를 예측하고 들어가신 부분,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선 업황으로 보면 업사이클링 쪽으로 돌아올 겁니다. 지금 업사이클링 쪽으로 한참 돌아오는 과정에서 자 강한 상승이 있고 나온 이후에 횡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주가라는 게 계속 갈 수 없으니까 어떤 횡보 구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횡보 구간이 나타난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박스권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이 박스권 만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나쁜 거에 들어가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들고 와보세요. 더 빠지진 않겠습니까? 예, 더 빠지는 구간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우조선해양이 ELS하고 관계가 있어서요. 이렇게 한 번씩 급락이 툭 나올 수는 있어요. 그때 팔지는 마세요. 팔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툭 급락이 나올 때 이때는 매수 기회입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왜? 바로 ELS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한번 쭉 빼뿌는 거예요. 그리고 ELS가 낙이 되면 고객들이 찾아가는 돈이었고 증거사가 홀라당 먹는 거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아이고, 예, 선생님, 이야기 듣고나 기분이 후련합니다. 예, 저도 기분 좋습니다. 자,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언제든 또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종목 바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자 상담해 드릴게요. 샵 9475님, 모베이스 향후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모베이스가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죠? 모베이스가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가파르게 최근에 상승을 했는데, 모베이스, 지금 어떤 구간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 화면, 여러분들 지금, 점점 스마트폰의 어떤 대형 화면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형 화면 추세에서 이 모베이스는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항대가 11,800원대 부근이 최근 저항대, 즉, 만들어진 구간인데, 지금 올라오는 각도상으로 보면 지금 구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 자, 강한 상승이 있고 난 이후에 이렇게 횡보한다는 것, 즉, 조정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횡보가 나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거래량도 살펴보면 이 횡보 구간에서 크게 거래량도 지금 실리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2차 상승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횡보 구간, 즉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저항대, 전 저항대인 11,400원, 500원 부근에서 지금 왔다 갔다 어떤 횡보를 보이고는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이때 물려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매물대 소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매수가가 11,300원이신데, 더 들고 가세요.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비중도 50%인데, 일단은,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면 2차 저항대를 보고 2차 저항대에서는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 잡을게요. 2차 저항대가 어디냐면, 바로 13,500원대 부근입니다. 13,200원에서, 비중 줄이세요. 50%는 너무 많습니다. 13,500원대인데 200원대 부근에서 비중 줄이세요. 한 300원 빠지면 괜찮습니다. 그 부근에서 지금 강한 또 매물 소화대 구간이 보이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13,200원대에서는 내가 비중을 좀 줄여서 나머지만 들고 가겠다. 요 전략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실적 좋고 모멘텀 분명히 있고 그다음 향후 성장성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점 반드시 참고하셔서 지금 횡보가 나온다고 해서 덜렁 차익 실현하시거나 손절을 하실 필요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자 종목 상담 요거는 마칠게요.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유, 웃어주시니까 제가 고마운데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TV를 갖다가 너무 물을 많이 먹고 있어갖고 아, 예. 이게 얼마에 들어가신대요? KTV를 3,850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 이제 물타기를 계속 해가지고 지금 3,200원이 돼 있어요. 하하. 3,200원. 네네. 비중은요? 50%예요. 아이고, 많이 더 담으셨다. 근데 이거 그때 어떡하죠? 당시에는요. 그때 당시에는 기간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매집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자, 날 이것도 방송에 한번 기법을 보더니 아셨으면, 그때부터요. 두드리 맞더니 지금까지 계속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마음고생 심하셨다, 그죠? 네. 근데 이것도 기법을 좀 아셨으면 좀 쉬우셨을 텐데, 자, 한번 봐보세요. 자, 요렇게 강한 상승이 있고 나서, 자, 예각 다음에 둔각이 딱 만들어집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예각 다음에 둔각 만들고 빠질 때는 이런 데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떨어질 때는 어딜 잡아도 제가 머리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올라갈 때 잡는 거는 여길 잡아도 무릎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떨어질 때 잡는 거는 어딜 잡아도 머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그 머리 구간에서 잡으시고 지금 마음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 금융주, 증권주 특히 올라오기에는 아직 쉽지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 지금, 증권주 구조조정이 한참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자, 더 이상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 비중 늘리지 마세요. 네. 자, 요 구간, 2,800원대 구간, 요 구간까지는 한 번을 회복해 줄 거예요. 여기서 비중을 무조건 줄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가요? 예. 2,800원대 구간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네. 5월까지. 5월이요? 5월이나 6월까지. 딱, 그때까지는 한 번은 올라와 줄 거예요. 그때 비중 줄이세요. 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네, 투자하시고요. 수고하세요. 자,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종목 초이스하고 가야 되겠죠. 자,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자, 이렇게 손실이 크게 나 있으신 분들 보면 제가 마음이 더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식시장은 얼마든지 기회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에서 손실이 좀 났다 할지라도 다른 종목에서 크게 수익 보시면 돼요. 그 종목에서 20% 손실이면 다른 종목에서 80%, 70% 수익 보시면 됩니다. 그런 종목들 얼마든지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눈으로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예병군 멘토만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킵했는 종목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냐? SBS 컨텐츠 허브입니다. 자, 이 SBS 컨텐츠 허브의 매수 가격대를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이제 이 저항대를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저항대가 뚫고 올라가셨어요. 그죠? 이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강한 지지대로 분명히 삼을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강한 지지대 부근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 18,7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8,700원은 분명히 한 번쯤 밀렸다가 올라갈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18,700원에서 분할로 매수해서 접근하는, 즉 우리가 딱 매수 가격대를 딱 잡아 들어가는 그런 전략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거래량은 좀 많이 실려서 혹시나 이 구간이 여러분들 자, 그게 아니냐, 매수 절정 구간이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거래량은 충분히 의미 있는 거래량이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이전에 어떤 차트를 좀 확대해 보자면 주봉을 좀 확대해 볼게요. 크게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기보다는 크게 강한 거래량은 아니란, 즉 손바뀜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가는 자 이제 잡아드렸으니까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잡을게요. 일단 22,700원. 목표가 예각기법에서 의미 있다 없다? 없다. 자, 요거 아시겠죠? 그리고 손절가만 중요합니다. 손절가는 우리가 17,300원으로 타이트하게 좀 잡고 가겠습니다. 왜? 이 17,300원 부근이 무너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둔각을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빠르게 매수, 즉 상승이 진행되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진짜 숨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숨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여러분들께 더 전달해드리고 싶은 제 충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내일도 제가 또 대박 플러스에 출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법을 통한 종목까지 잡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꼭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보이는 것만 믿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구 멘토였습니다.